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위협을 가해왔어요. 해수욕장이 떨어지냐고. 그것은 당층부의 기류나 어딘가 숨겨야 되겠죠. 은밀한데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저거 특히 석 달 시간은. 북한이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이 이 탈북단체가 남한에서 북쪽으로 보낸 전단에 실려온 코로나가 확산된 거라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면서 2년 전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위협을 가해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북한의 대외용 그 선전 주간지 통일신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북한식 표현으로 열병, 그러니까 악성 전염병의 근원을 따져봤더니 사실 남측에서 북측으로 전파한 이른바 대북전단, 거기에서 오염됐기 때문에 주로 초기의 발병 지역, 접경 지역이라는 회계망측한 논리를 제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 체제가 아직도 이 엄청난 SNS 시대에 북한 주민들한테 대북 전단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체제의 위험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아이러니는 대북 전단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100만 장이나 찍어서 보내는 타겟이 과연 어디냐? 대한민국 사회냐? 북한 주민이냐?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민감하게 또 다른 그 핵과 미사일하고는 다르게 이 전단 폭탄이냐, 전단 미사일이냐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짚어보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포인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단을 뿌리는 것은 전시에 효과가 있는 심리전 도구입니다. 우리 군에는 전단을 장전시켜서 공중에서 폭발시키고 적 지역에 뿌려지는 지포탄이라는 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리전 도구이고 전투에 임하려고 하는 적군들의 의지를 꺾거나 우리의 의지를 심거나 혹은 투항을 요구하거나 하는 내용들을 전시에 이제 활용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우리 군이 북쪽으로 전단을 많이 날리는 소위 전단 작전을 수행하는 심리전 부대를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 군이 수행하지 않고 있다 보니 탈북 단체가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령이 통과된 이후에 불법인 줄 뻔히 알지만 이거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걸 말리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데, 북한이 최근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굉장히 국가 위기 상황까지 가고 더더욱이 최근에 폭우로 피해가 극심합니다. 전 국토가 이제 잠겨서 농작물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 기관 생산 시설까지 물에 잠겨서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이 민심이 흉흉한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재난에 대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한의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쉽게 짐작은 가는데, 생뚱맞게 아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협박까지 하는 건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김대중 6.15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 22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역사 가운데 대북 전단이나 양측의 상호 비방 금지와 관련된 이 부침의 역사는 남북관계의 경색과 화해 국면의 부침의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왜 대북 전단 문제가 다시 이렇게 논란이 돼?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정도로 끝나지 않고 가만 안 두겠다라는 으름장을 놓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시니 SNS를 통한 사이버 심리전이 이렇게 횡행하는 시대에 무슨 생뚱맞게 지금 대북 전단이냐. 근데 우리가 자체 추진력을 이용해가지고 뭐 포라든지 뭐 다양한 그 항공기라든지 이런 수단으로 살포되는 게 아니고 통선에 의한 통양에 의해서 살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물, 거기에 뭐 마스크나 비타민 C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업데이트는 됐는데,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풍향에 의존해서 북쪽으로 날리는 탈북자 단체의 그 표현의 자유나 북한 민주화를 위한 열망 자체는 저도 박수를 보내나, 그렇다 하더라도 풍향과 풍속이 정반대로 부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북한의 접경 지역이나 평양을 향해서 살포돼야 할 그게 왜 해운대 해수욕장에 떨어지냐고. 그것은 상층부의 기류나 그 풍속이나 풍향은 2주 전 이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달 전에 사전 예고제를 하면서 이것을 계속 논란으로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주민의 일깨우기 차원에서 메시지 전략으로서는 그런 그 효용성은 인정이 되나, 이것을 통해서 도발의 빌미를 찾기 위해서 수단이 돼 있는 북측 체제에 빌미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04년도 6월 15일 6.15 공동성명 4주년을 기해 가지고 한때는 우리 양측에서 접경 지역의 확성기라든가 뭐 대형 경망판 이거 자체를 뭐 전부 다 제거한다고 난리 법석을 피웠던 그런 것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또다시 접경 지역에서 전단 문제나 상호 비방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북측에서는 북한판 코로나가 바로 마치 대북 전단에 의해서 이게 살포된 양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스탠스, 입장이 뭔지 정확하게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박사님, 혹시 제가 과거에 대북 심리전을 수행하면서 이 전단을 보내는 부대에 근무한 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요즘 있나요? 뭐 위험한 님스라고 하는 뭐 정보 관련 부대에 근무한 것 같은. 국군 심리전단이라는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리전 중대장을 했습니다. 이거 저녁 때 되면 중대장님 풍향 들어갑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 기상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상층부 풍향을 특정하는 도구들과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데 풍향 들어갑니다. 이 얘기 들으면 바로 작전기지에 가서 장관입니다. 수소통 쫙 깔아놓고 풍선에 수소 채우고 위에 달고 하는데, 적정한 타켓 위에서 터져야 되니까 촉발장치를 장입하고 해서 그 작전을 수행을 합니다. 남풍이 북쪽으로 부는 타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항상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게 풍향이 바뀌면 바로 작전을 중지하는데, 여기에 무엇을 보내느냐 하면요, 아주 예쁜 여인들의 사진이라든가, 그렇죠. 향수를 자극하는 고향의 어머니의 따뜻함이라든가 이런 전단들을 많이 준비했다가 이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인기 있는 품목이 뭔지 아세요? 물포를 합니다. 물품. 여기에 함께 보내는 물건 중에 여성용품이 들어있어요. 스타킹 같은 거. 뿐만 아니라 생리대, 네이, 예? 이런 관련 그 여성용품을 많이 보내요. 왜? 이게 전연 지역을 타켓으로 하는데 거기에 여성용품을 왜 보내겠어요? 이게 새벽만 되면 어젯밤에 물포가 있었다더라 하는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잠을 못 자요. 이거 회수하러 가려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회수를 했어요. 근데 딱 열어봤더니 꿈에도 그리던 여성 립스틱이 들어있거나, 그렇죠. 또 여성 속옷이 들어있거나, 뭐 이러면 이거를 어딘가 숨겨야 되겠죠. 은밀한 데 숨겨둬요.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저거 들킬까봐 한 달, 2달, 석 달 시간은 가고 휴가 받아서 가면 그걸 가지고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병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잔인하지 않냐?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북한 주민과 김정은 정권을 분리하고 북한 주민의 의식을 각성시키는 다양한 그 어떤 전략적 메시지가 내포된 물품이나 뭐 컨텐츠 이런 걸 많이 보내고, 과거에는 USB도 보내고 뭐 북한 1달러짜리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인 효과 분석 평가에 의한 그 정부 조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탈북민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경쟁이 있어요. A, B, C, D, 그리고 뭐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받기도 하고 뭐 등등 복합적인 역학관계에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도 국회의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관한 법이 통과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뭐 신임 대통령 사진을 보내가지고 북한 주민의 뭐 그걸 한다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래서 좀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우리 대한민국처럼 아직도 심리전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강조해서 쓰는 나라는 없어요. 영어로 하면 psychological operation이라고 하는 그 심리전이라는 것은 미군 교리에서도 이미 명칭 자체가 바뀌었어요. psyop이라고 하는 psychological operation이라는 것이
너무 심리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른바 미소라고 Military Information Support Oper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군사 정보 지원 작전이라는 애매모호한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효과 중심 작전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북한 군이 맹종하지 않도록 적의 잘못된 인식을 일깨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메시지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남북 간 체제 경쟁을 하던 시절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체제를 동정해서 탈북을 해서 유인하거나 더더욱이 전현 지역에 있는 병사들의 경우 혈책을 넘어 귀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우월한 체제다 뭐 이런 이제 선전의 소재로 삼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이런 경쟁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우리 체제의 우월성, 대한민국의 훨씬 더 발전해 있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다 알고 그래서 뭐 실상을 알린다, 정보를 알린다 하는데 이것 말고도 이런 원시적인 종이 아니라도 엄청나게 많은 매체들이 이제 정보를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대북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는 하나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그 이른바 고사총으로 쏘게 한다든지 또 다른 무력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좀 지략을 발휘해서 좀 새로운 차원으로 외부 정보를 북한 사회에 확산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진 거다. 살포되는 뭐 그런 종이에 그려진 사진 한 장보다 오히려 북한 젊은이들이 BTS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하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거에 저 젊은 우리 구독자 중에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2014년도에 그 날아오는 전단 풍선을 향해서 고사총을 발사해서 그 파편이 우리 지역의 면사무소에 떨어지고 그렇죠. 우리 군부대에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그걸 격추시키겠다고 그 북쪽에서 무모하게 쏘았다가 그래서 우리도 대응 사격을 하고 그쪽 지피에다 날려버리고 분쟁이 있었죠. 도발에는 대응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평화를 깨는 계기가 되는 건 우리가 경계해야죠. 체제의 우월성을 알리거나 사회가 훨씬 낫다고 하는 걸 홍보하거나 이런 수단으로서는 이제 가치를 많이 잃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아직도 탈북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탈북민들의 그 어떤 그 북한 민주화를 위한 열망 그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효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북한 주민의 의식을 일깨우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번에는 이 전단 얘기만 오늘 나눴습니다만은 다음에는 대북 방송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소리가 좋으신가요? 재미난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